중구 동광동에 자리한 백산기념관. 기념관이 있는 이 거리에는 일제강점기 백산 안희지가 세운 민족기업 백산상회가 있었습니다. 백산터였다 또는 이 주위 우리 상권을 보호하고 또 그분들의 어떤 권익을 보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취지하에서 일본인이 설립했던 상사가 바로 옆입니다. 그래서 대칭으로 해서 백산상회를 설립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 백산상회가 가지는 의미는 특별했습니다. 일본인 자본가들이 부산 상권을 장악했던 시절 민족 자본으로 설립된 부산 최고의 무역회사였기 때문이었죠. 당시 이 백산상회의 규모는 경성방직과 함께 자본금 100만 원에 이르는 아주 큰 규모의 회사가 됐던 거죠. 안희제의 호를 따서 이름 붙여진 백산상회. 겉으로 보기엔 일반 무역회사였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1909년 조직된 비밀 독립운동단체 대동청년단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영남 지역의 유력 인사, 선각자, 그리고 독립운동가들을 결집하는 단체로서 독립운동을 지원하고 또 인재를 양성하고 이어서 그 해외와 국내 간의 연결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을 했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희제가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을 한 것은 대동청년단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박탈당한 당시 영남 출신 젊은이들이 대동청년단을 조직합니다. 단규를 살펴보면 대동청년단이 전형적인 비밀 결사단체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제시대에 거의 대부분의 단체들, 강복단이나 조선국권회복단 같은 1910년대에 만들어진 단체들이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를 못하고 있는 데 비해서 비밀스러운 성격을 가졌던 그런 특성 때문에 굉장히 장기간 동안 독립운동을 할 수 있었던 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910년 한일 병합이 되면서 국내에서의 독립활동이 어려워진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해외로 망명하게 되죠. 안희제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3년에 걸친 망명 생활 동안 유수한 독립운동 지도자를 만나면서 독립에 대한 열망을 키웁니다. 블라디보스톡에 정착을 하시게 되시죠. 그래서 그곳에서는 신채호, 김동삼, 이동희, 안창호, 이갑 이런 독립운동 지도자들과 만나서 국권 회복을 위한 방략을 논의를 하십니다. 그래서 안희제 선생 자신은 국내에서 독립운동 자금을 모금해서 국외 독립운동을 지원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1914년 러시아, 중국 등 국외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자금 조달과 국내외 연락망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안희제는 상하이에 있던 김구를 만납니다. 요즘 국내 정세가 어떤지 백산 자네 들은 거라도 있나? 나라 꼴이 이러니
애국한다는 사람들조차 정감록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정감록이라면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는 예언서 아닌가? 예. 정감록에 나오는 양백지간의 가왈만이 이것만 찾아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답니다. 양백지간 가활만이라면 만인이 비난을 와도 다 살아남는다는 곳을 이르는 말 아닌가? 맞습니다. 세인구구 양백지간. 세상 사람들이 말끝마다 양백지간을 운운합니다. 양백지간이 사람을 구한다는 뜻인데 옳거니 차시 양백 오등양인. 이건 자네와 나 우리 둘을 가리키는 말이 아닌가? 예? 백범의 백과 백산의 백을 합치면 양백이니 장차 우리 두 사람이 이 나라와 민족을 구한다는 뜻이 아닌가? 과연 그럴듯합니다. 선생님이 이곳 임정에서 독립을 위해 힘쓰시듯 국내에서의 독립활동은 제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1914년 귀국한 안희제는 일본이 상권을 장악한 부산의 중심에 민족기업 설립을 계획합니다. 안희제와 대동청년단 단원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백산상회. 초기에는 곡물, 면포, 해산물 등을 판매하는 소규모 상회였습니다. 1919년 5월 경기 호황에 힘입어 자본금 100만 원의 주식회사로 확대 개편합니다. 여기에는 대동청년단의 인맥을 통한 영남 일대 지주들의 도움이 컸습니다. 1919년경에 백산 무역 주식회사로 이제 개편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에 이제 그 부산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던 일본인 무역상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이제 자본금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뭐 그 주변에 있는 뭐 경남 지역의 양산이라든가 또는 이제 사천, 뭐 청도, 통영 이런 주변 지역에 이제 그 지주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서 이제 자본금 100만 원의 그러한 아주 상당히 규모가 큰 백산 무역 주식회사로 개편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독립운동 자금이 필요했던 안희제. 백산상회를 주식회사로 전환하면서 독립운동 기지의 역할을 본격적으로 수행해 나아갑니다. 독립운동 자금을 대한민국 임정부로 전달한다거나 대한민국 그 임정부 기관지 독립신문의 보급 통로로서 이렇게 백산상회를 설립하게 되신 겁니다. 민족기업의 모습 이면에 독립운동 자금을 조달하는 독립운동의 상징적 공간이었던 백산상회. 안희제가 백산상회를 중심으로 전개한 독립운동의 방식 또한 다양했습니다. 경주 교동, 이곳엔 400년간 부를 이어온 최부자집이 있습니다. 최부자 가문은 조선의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일제강점기 이곳의 주인인 최준이 백산상회 설립에 앞장섰다고 합니다. 나라 없이 무슨 부자가 소용이 있느냐, 나라를 찾아야 된다 하는 그런 이념으로 그 백산상회 설립에 동참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만국의 하늘을 삭히고 있던 최준에게 백산 안희제가 찾아오면서 인연이 시작됩니다.
백산무역 주식회사를 설립할 당시 최대 주주였던 안희재. 하지만 임원진 개편을 보면은 최준이 사장 자리에 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백산 안희재 대신 최준이 사장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뭐라고 했나? 앞으로 자네가 사장 자리를 맡아줬으면 해. 주식은 자네가 가장 많이 갖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어째서? 알다시피 일제가 민족 기업을 봐주는 척하면서 감시를 하는 거 잘 알고 있지 않은가? 내가 사장 자리에 나서면 더 많은 감시를 받을 텐데 손발이 묶인 채로 어찌 독립운동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자네 말은 나보고 사장 노릇을 대신해달라 이건가? 내가 일경의 감시를 받는 동안 자네는 마음껏 독립운동을 할 속셈이구만. 자자자 한잔 하세. 이후 백산상회는 국내외 지점 및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칩니다. 사업 확장을 통해 독립운동을 위한 더 많은 자금 조달에 힘썼습니다. 특히 백범 김구에게 독립운동 자금을 전달할 때에는 둘 사이만 알 수 있는 암호 양백지간의 구조를 차용해서 썼습니다. 독립운동 자금을 전달하는 방법은 현금을 가지고 이렇게 다니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이 지점과 연락사무소 간에 장부상의 거래를 통해서 독립운동 자금을 전달하였다고 합니다. 만주에서 수입한 곡물들이 들어오는 날이면 안희재는 손수 화물들을 검사했습니다. 그가 찾는 것은 수입 곡물 화물에 섞여 비밀리에 반입된 무기였습니다. 이렇게 들어온 무기들은 대동청년단 단원들에게 건네져 독립을 위한 무력 항쟁에 쓰이기도 했죠. 백산 안희재는 국권 회복을 위한 인재 양성에도 앞장섰습니다. 1919년 11월 백산상회 주주들을 중심으로 장학재단인 기미유경회를 조직합니다. 인재를 양성해서 앞으로 독립운동에 대비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우수한 청년들을 선발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로 유학생들을 보냈던 거죠. 기미유경회에서 선발된 유학생 중에는 초대 문교부 장관이었던 안호상, 국문학자 이극로, 내무부 장관 신성모 등 향후 훌륭한 인재로 성장한 인물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활동을 펼치던 백산상회는 1920년 세계 경제 공황의 영향으로 큰 타격을 받습니다. 경영 악화와 민족 기업에 대한 일제의 끈질긴 탄압으로 결국 1928년 백산상회는 문을 닫게 됩니다. 이후 일제의 탄압과 감시로 국내 활동이 어렵게 되자 안희재는 중국 망명길에 오릅니다. 이곳에서도 독립운동 기지 건설을 위해 발해 농장을 경영하는 등 꾸준히 독립운동을 이어나갑니다.
안희재의 고향인 경남 의령. 이곳엔 그의 추모비가 있습니다. 안희재는 일제에 의한 모진 고문의 후유증으로 광복을 불과 2년 앞둔 1943년 세상을 떠납니다. 조선이 곧 해방이 될 날이 머지않았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면서 아주 미소를 지으시면서 나는 조선이 해방이 되는 걸 보지를 못하지만은 너희들은 해방을 맞이할 수 있으니까 아주 좋은 일이다. 그게 운명하기 직전에 말씀이시고. 안희재의 숨은 독립운동으로 1945년 마침내 광복이 됩니다. 온 나라가 기쁨에 휩싸였을 때 국내로 돌아온 백범 김구는 백산상회의 사장이던 최준을 찾습니다. 여기서 백산 안희재의 진면목을 알 수 있는 일화가 탄생합니다. 백산을 통해서 그 많은 돈을 보내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이야 당연히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자, 백범은 그동안 임정에 들어온 최부자의 돈을 적은 수첩을 내보인다. 자그마치 50만 원이지요. 아니 이걸 백산이 고스란히 다 전해줬단 말입니까?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사실 백산이 군자금 얘기할 때마다 다 챙겨주긴 했지만 전부 상해 임정에 보내줬을 거란 생각을 못했지요. 가져간 돈 50만 원 중에 잘해야 30만 원 정도 보내고 나머진 백산이 개인적으로 썼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백산을 의심을 했습니다. 해방의 기쁨도 못 누리고 간 백산에게 미안할 따름입니다. 일제의 감시와 탄압으로 국내에서의 독립운동이 힘들던 시절 국내외의 연락망이자 자금 조달자로서 묵묵히 활동한 백산 안희재. 그것은 독립운동 기지였던 백산상회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